저 올해는 몸이 안 좋아서 차례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 5초 만에 시어머니 답장이 날아왔어요. 뭐, 며느리가 차례를 빼먹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던진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과연 제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올해 추석은 정말 유난히 빨리 다가왔어요. 달력에 동그라미 친 추석 연휴 날짜를 보자마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거실 창문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지만 제 얼굴은 잔뜩 구겨져 있었거든요. 벌써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거든요.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저녁 뉴스를 보고 있던 남편 도윤이가 리모컨을 내려놨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왜 무슨 일인데? 도윤이의 표정에 이미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올해 추석은 친정에서 보내면 안 될까?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제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말해버렸구나. 도윤이는 난처한 듯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건 좀 우리 엄마가 섭섭해할걸. 너만 믿고 있는 거 알잖아. 너만 믿고 있다고요?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오빠는 안 믿어요? 시누이들은 안 믿어요? 저만 며느리예요? 제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가슴 속에서 5년 동안 쌓인 울분이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작년 명절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상을 차렸어요. 손목이 아파도 참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어요. 시누이들은 늦잠을 자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저에게 명령만 내렸죠. 지은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는 말없이 버텼지만 결국 새벽까지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제 손은 부어서 반지가 끼워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 사람 아니에요? 저도 쉬고 싶다고요. 저는 결국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도윤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올해만 좀 참자. 내년부터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또 그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매년 그렇게 말했어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엔 진짜 안 가요. 이번엔 저를 좀 지킬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야 한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쨍그랑 설거지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릇을 씻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드디어 말해버렸구나. 뒤돌아갈 수 없겠구나. 도윤이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추석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남편과 저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해도 엄마 성격이 그래 이해해줘라고만 했어요. 제가 울어도 좀 참아줘 나중에 내가 얘기해 볼게라고만 했죠.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달라져야만 했어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새벽 3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도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어깨가 처져 보였어요. 잠깐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번엔 제가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도 이번엔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아내 편을 들 것인지 어머니 편을 들 것인지. 이튿날 아침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화면에 번쩍했어요. 심장이 벌써 두근거렸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지은아, 올해는 너희가 차례상 맡아서 좀 해라. 며느리 손맛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거절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저 이번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을 꺼내려던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벌써 눈치채신 건가요? 지은아, 너밖에 없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어요. 제가 뭘 말하든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5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무슨 제사 전문 요리사예요? 결혼만 했지 저는 아직도 사람인데. 제 눈에 화가 차올랐어요. 억울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친구 단톡방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야, 나 올해 추석 안 가면 진짜 큰일 날까? 친구 민지가 바로 답했어요. 가지 마. 그게 내 인생 첫 명절 혁명이야. 민지 답답해했던 제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찍히면 힘들긴 해, 조심해. 현실적인 걱정이었어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굳은 표정이 낯설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항상 이런 표정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그래, 이제는 말해야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울 속 제 모습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용기를 내야 한다고. 5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말들을 이제는 해야 한다고. 오후에 도윤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았나 싶었어요.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례상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깨가 무겁게 처져 보였어요. 미안해. 내가 먼저 얘기해 볼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할 거예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이번엔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었어요. 도윤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나 봐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거절하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당근을 썰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칼질이 평소보다 서툴렀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됐거든요. 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고분고분했던 며느리가 갑자기 반항을 한다니. 저 자신도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밥상에서도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도윤이가 회사 얘기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아이만 혼자 제잘거렸죠. 엄마 할머니 집 언제 가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아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싶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올해는 안 갈 수도 있어.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큰 눈이 반짝였어요. 왜요? 할머니가 보고 싶은데. 가슴이 찔렸어요. 아이한테는 할머니가 좋은 사람이니까요. 도윤이도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젓가락질도 평소보다 느렸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였어요.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말을 꺼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엔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저 진짜 안 갈 거예요. 도윤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그냥 이번만. 또 그 말이에요.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이번만요? 또 이번만요? 저 결혼하고 5번 참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서 목이 메었어요. 오빠, 저 그 집에서 제 존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 취급받고 싶어요. 웃으면서 명절 보내고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시댁에 가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 같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만 했어요. 시누이들은 TV 보면서 웃고 있는데 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때의 그 외로움이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도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 말에 할 말이 없나 봐요. 엄마가 많이 섭섭해할 거야. 또 어머니 얘기예요. 저는 울컥했어요. 그 섭섭함은 왜 항상 며느리가 대신 책임져야 돼요?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꾹 눌렀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올해는 안 갈 거예요. 차라리 욕먹을래요. 침묵이 흘렀어요. 둘 사이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미안해요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버텼어요. 도윤이가 뭔가 말하길 기다렸어요. 혹시 이번엔 제 편을 들어줄까 하고. 하지만 도윤이는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는 한숨을 쉬며 거실에서 혼자 잠이 들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결혼 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등을 돌리고 자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혹시 이대로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말했구나 하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5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무서웠지만 시원했어요. 이제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을 봤어요. 도윤이가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담요도 제대로 덮지 않은 채로요. 어깨가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잠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번엔 제가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도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 도윤이는 벌써 출근한 후였어요. 평소엔 아침밥을 차려주고 갔는데 오늘은 그냥 간 거였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생각해봐.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성급하다고요? 5년을 참아왔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남편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니. 혼자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걸까요?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속상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남편. 항상 엄마가 그러니까 이해해줘, 조금만 참아줘 이런 말만 했어요. 그럼 제 마음은 누가 이해해줘요? 제 힘듦은 누가 알아줘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쉬고 싶고 편하고 싶어. 왜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거야?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얼굴은 울어서 빨개졌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결혼 전 사진 속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5년 사이에 저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이틀 뒤 저는 결국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 올해는 몸이 안 좋아서 차례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추석 지나고 따로 찾아뵐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드디어 했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핸드폰을 꼭 쥔 채로 저는 숨을 참았어요. 곧 폭탄이 터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5초 만에 답장이 날아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뭐, 며느리가 차례를 빼먹어?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무서웠어요. 그 다음엔 시누이가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혼자 하게 만들 거야? 단톡방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어요.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시원했어요. 무서웠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드디어 했구나. 드디어 제 마음을 말했구나.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나온 기분이었어요. 무서웠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이제야 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아니야. 지금이라도 한 게 어디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1시간 후 도윤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뭐 한 거야? 엄마가 난리야.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당황한 게 느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오히려 지금 저는 평온했거든요. 제가 할 말 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 싫어요. 전 안 가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뿌듯했어요. 도윤이가 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진동하는 핸드폰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뒤돌아갈 수 없겠구나. 오후에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벨소리만 들어도 긴장됐어요. 하지만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너 정말 이러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번엔 정말 못 가겠어요. 못 간다고? 며느리가 차례를 못 간다고? 네. 대신 나중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아니? 이건 예의가 아니야. 시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꾹 참고 말했어요. 손에 땀이 나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 내가 지금 사람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 같은 짓이라니. 저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5년 동안 참고 일하고 웃으며 버텨온 게 사람 같은 짓이 아니었나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전 이번엔 정말 안 가요.
화내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가슴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도윤이와의 관계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구나.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구나. 저녁에 도윤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너 정말 미쳤어?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울었어.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답답한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그럼 오빠가 가서 도와드려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해? 저도 지금까지 혼자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도윤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도윤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도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침대 한쪽에 저 혼자 누워 있으니 외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잠이 잘 왔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마음은 후련했거든요. 5년 동안 삼켜왔던 말들을 드디어 했어요. 이제 뒤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엄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맞았어요. 대문을 열고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웬일이야? 추석 전에 오다니. 저는 한참을 참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엄마 저 시댁 안 가기로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조용히 제 등을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더 울컥했어요. 네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시집에서 찍히면 힘들 텐데. 엄마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딸이 힘들어할까봐 걱정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찍히면 어때요? 매년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욕먹고 말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지만 딸의 결심이 굳은 걸 알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해라. 엄마는 네 편이야. 그 말에 저는 또 울컥했어요. 엄마는 네 편이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도윤이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달랐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친정에서의 하루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저에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아빠는 손자와 놀아주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어요. 이런 게 진짜 명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시댁에선 이렇게 편할 수 없을까요? 제 방에 누워서 쉬는데 정말 오랜만에 몸이 편했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피로가 몰려왔어요. 5년 동안 명절마다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시댁에선 한 번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에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집에 언제 와? 얘기해야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추석 끝나고 갈게요. 바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 받으면 또 설득당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겠니? 제 표정을 보시고 눈치채신 거예요. 네,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옳아요. 저는 엄마에게 웃어 보였어요. 억지 웃음이었지만 최대한 괜찮은 척 했어요.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친정 제 방에서 잠을 잤어요. 어릴 때 쓰던 방이었죠. 벽에는 아직도 제가 중학교 때 붙인 스티커들이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옛날 일기장도 나왔어요.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오늘 좋은 하루였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다. 행복한 문장들로 가득했어요. 언제부터 제 일기는 불평과 하소연으로 가득 차게 됐을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죠.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추석 보름달이 곧 뜰 거예요. 시댁에선 지금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꺼내신 말씀이었어요. 지은아, 내가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무 강하게 나가지는 마라. 나중에 관계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 엄마의 지혜로운 조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제 눈을 보시더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신 거죠. 오후에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큰 시누이였어요. 핸드폰 화면에 이름이 뜨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받기 싫었지만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받았어요. 언니, 이번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서러워하시는데. 목소리에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예요? 차례 한 번 못해요? 시누이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5년 동안 혼자 다 했어요. 이번엔 정말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시누이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해야 해요? 당연하다는 듯이 묻더라고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네. 한 번쯤은 해보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속이 후련했어요. 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개운했어요. 엄마가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내가 맨날 다 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의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적어도 엄마는 제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친정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푹 쉬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TV도 보고 엄마와 수다도 떨었어요. 동네 슈퍼에 가서 간식도 사 먹고 공원에서 아이와 놀기도 했어요. 이런 게 진짜 휴식이구나 싶었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 선택이 옳은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번 한 번만큼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5년 동안 저를 지켜주지 않았으니 이젠 제가 저를 지킬 차례였어요. 추석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친정에서 편안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남편 도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혼자 전 부치고 계셔. 정말 안 올 거야? 문자를 읽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답장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확실하게 눌렀어요. 미안하지만 안 가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도윤이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더 화가 난 걸까요? 한편 시댁은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시어머니 영숙 씨는 잔뜩 화난 채로 전을 붙이다가 칼을 놓쳤대요. 손가락을 베일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빠지니까 일이 두 배야. 시어머니가 계속 중얼거리셨대요. 도윤이는 눈치를 보며 주방 일을 도왔지만 서툴기만 했어요. 전을 뒤집다가 기름이 튀고 양념을 하다가 너무 많이 넣어서 망치기도 했대요. 평소에 저만 하다 보니 도윤이는 제대로 할 줄 몰랐던 거죠. 시누이들과 말싸움이 오가고 분위기는 험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대체 아내를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큰 시누이가 따졌어요. 교육이라니. 저를 뭘로 보는 거죠? 교육이 뭐야? 지은이도 힘들었나 보지. 도윤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조금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며느리 노릇하는 게 힘들다고? 작은 시누이도 가세했어요. 며느리 노릇이 안 힘들 것 같나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줬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전만 붙이고 계셨대요. 하지만 표정이 살벌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계셨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나?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대요. 도윤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거리기만 했고요.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저만 원망했겠죠. 저는 친정에서 평화롭게 차례를 지냈어요.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시고 엄마와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간단했지만 따뜻했어요. 음식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지은아 이것 좀 해줄래? 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기꺼이 도왔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상을 차리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은이가 많이 컸네.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구나. 그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오후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설거지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꺼내신 말씀이었어요. 지은아 그래도 인사는 가는 게 어떨까? 아예 안 가면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저도 그 생각은 했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하루 종일 생각했던 문제였어요. 그럼 저녁에 잠깐 다녀올게요. 하지만 차례는 절대 안 도와드려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번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너무 강하게만 나가지는 마라.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저녁에 송편 한 상자 들고 인사만 하고 올 거예요. 차례는 못 도왔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싶었거든요.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 입장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절대 무릎 꿇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엔 당당하게 갈 거예요. 거울을 보며 옷을 챙겨 입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따가 시댁에 가면 어떤 분위기일까?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도윤이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가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응, 잠깐 갔다가 올게.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나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친정 대문을 나서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힘내라. 엄마가 응원한다.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적어도 엄마는 제 편이니까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 거예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녁 6시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시댁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친정에서 만든 송편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었고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 도윤이가 나타났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반가운 듯 하면서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차례는 못 도왔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말없이 의자를 권했어요. 손짓만으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송편 상자를 식탁에 놓고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상자를 놓을 때 덜컹 소리가 났어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이가 할머니한테 달려가며 할머니 하고 외쳤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 어색한 공기를 조금은 풀어주었어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손자를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그래, 우리 손자.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얼음 같았어요. 큰 시누이가 비꼬듯 말했어요. 어머, 이제 오시네요? 차례는 다 끝났는데.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몸이 안 좋다고 차례를 빼먹어요? 작은 시누이도 가세했어요. 둘이서 번갈아 가며 저를 공격했어요. 저는 꾹 참고 말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미리 말씀드릴게요. 도윤이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그만해라,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마운데. 하지만 시누이들은 계속 따졌어요. 오빠가 너무 봐줘서 이런 거야. 저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영숙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도 이제 엄마인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뭘 배우겠니?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아이 얘기를 꺼내시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분위기가 더 차가워졌어요. 냉장고보다 더 차가운 공기였어요. 아이만 혼자 할머니와 이모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이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한테 화가 난 건지 난처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가시더니 물을 한 잔 가져오셨어요. 마셔라.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물을 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하고 물을 받았어요. 목이 타서 물을 마셨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가 놀라서 영숙 씨를 바라봤어요.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신 거죠?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보다. 너도 힘들지. 저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꿈을 꾸는 건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니.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며느리 때도 이런 적이 있었어.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못했던 얘기를 너는 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시며 사실은 말이야 지은아. 나도 오늘 새벽에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싶어서. 시누이들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내년에는 미리 얘기하자. 서로 덜 힘들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식탁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제 가슴도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순간의 감정일까? 믿어도 될까? 5년 동안 실망만 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2차 반전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사실 나한테도 얘기할 게 있어.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주목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가요, 어머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너처럼 한 번 시댁을 거부한 적이 있어. 그때 시어머니가 나를 3년 동안 외면했지. 모두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과거가 있다니 아무도 몰랐거든요. 도윤이도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누이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더 엄격했나 보다. 내가 못했던 걸 너는 하니까 질투가 났었나 봐.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옳았어. 시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이 터졌어요. 큰 시누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맨날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어요. 작은 시누이도 가세했어요. 언니는 이제 편해지겠네요. 우리만 바보가 됐네.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아니 더 차가워졌어요. 시누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참기만 했는데 언니만 특별 대우 받는 거예요? 큰 시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난 게 역력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얘들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작은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결국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명절 안 올 거예요.
큰 시누이가 선언했어요. 작은 시누이도 따라 나섰어요. 언니가 길을 열어줬으니까 우리도 따라하죠.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얘들아 잠깐만. 하지만 시누이들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거실에는 저와 도윤이, 시어머니, 그리고 아이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게 뭔 일이야?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저만 편해지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시누이들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도윤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모들이 화났어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른들 문제야 손자야. 손자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던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켰구나. 그 파문이 저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줬구나.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고민이 밀려왔어요. 도윤이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내년 명절은 어떻게 될까요? 시누이들은 정말 안 올까요? 시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요? 도윤이와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제 목소리를 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됐다는 것.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추석달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복잡했어요. 과연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제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